제가 가슴 거상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수술 후에 유두에서 밑선까지의 길이거든요. 이분 보시면요, 이분은 수직절개로 하신 분인데 수술 전하고 수술 7일째, 14일째 이렇게 모양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7일째 시점을 보면 뭔가 좀 어색해 보이는 느낌이 드실 수 있거든요. 이 어색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탱글 성형외과 오창현 원장입니다. 혹시 거울 속 내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출산과 수유, 체중 변화 혹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겪으면서 가슴이 처지는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문제를 넘어 자신감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가슴 거상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슴 거상술은 처진 가슴의 모양을 개선해주고 더 탄력 있고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적인 변화뿐 아니라 내면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가슴 거상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 과정과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거상술이란 처진 가슴을 예전에 탱탱했던 가슴 모양으로 복원시켜주는 수술을 의미합니다. 가슴 처짐이 있으면 미용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기능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자세가 굽고 목, 어깨 통증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 처짐 상태나 볼륨의 상태에 따라 수술 방법이 차이가 나는데요. 가슴 볼륨이 큰데 처진 경우는 가슴의 유선 및 지방 조직을 충분히 제거하면서 처짐을 개선합니다. 만약 가슴 볼륨은 크지 않은데 처진 경우라면 볼륨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거상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슴이 처지는 이유는 하나로 표현한다면 가슴의 무게가 증가해서 가슴을 유지해주고 있던 쿠퍼스 인대가 늘어나거나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쿠퍼스 인대는 가슴 내부에 있는 섬유 조직인데요. 가슴을 지지하고 탄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구조는 가슴의 피부와 유선 조직을 잡아주어 가슴 모양이 탱탱하게 잘 유지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여러 이유로 이 인대가 손상되면 처지게 되는 거죠. 쿠퍼스 인대가 손상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유전적으로 가슴이 많이 발달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사춘기 때부터 큰 가슴과 처짐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신과 출산으로 가슴이 처질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가슴 사이즈가 많이 커지게 되는데, 출산 후 모유 수유를 하면 가슴이 많이 커지게 된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쿠퍼스 인대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수유를 중단하고 난 후 가슴 볼륨이 줄어들면서 가슴 처짐이 남게 되고 늘어난 피부도 탄력을 회복하지 못해 쪼글쪼글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도 비만이었다가 다이어트를 하신 후 가슴 처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도 비만 상태에는 가슴에도 지방이 많이 축적돼서 사이즈가 많이 커지고 무거워지게 되는데요. 이후 다이어트를 하면 가슴 지방이 줄어들어 처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유두가 아래로 처지면서 가슴 볼륨이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들을 개선하려면 가슴 거상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슴 거상은 처짐의 정도와 볼륨의 정도에 따라 수술 옵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처진 유두의 위치를 정상화하고 줄어든 윗볼륨을 다시 살려주고, 그 다음에 유두 아래에 늘어진 가슴 조직을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수술 전 전신 마취를 위한 검사를 진행하고 처짐의 양상에 따라 수술 방법을 선택하여 디자인을 한 후 수술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슴 처짐의 정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1단계는 내 가슴 밑주름과 유두의 높이가 비슷한 수준, 2단계는 가슴 밑주름보다 유두가 한 1에서 3cm 정도 처져 있는 경우, 3단계는 3cm 이상 처져 있는 경우인데요. 1단계는 가슴 확대술만으로도 처짐을 개선하고 볼륨을 복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2단계는 피부 타입에 따라 가슴 확대술로만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벼운 거상이 동반돼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벼운 거상이라는 건 유륜 주변만 절개를 해서 거상하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더 많이 처진 3단계 처짐 단계라면 유륜부터 밑선까지 수직으로 절개하는 수직 절개와 밑선 절개까지 함께하는 오자 절개를 하는 거상술로 진행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슴 거상은 원하는 결과나 전문가에 따라서 수술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성형외과 전문의와 꼭 상담을 받아서 나에게 맞는 수술법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흉터는 개인차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희미해져서 실선 위주로 남게 되고요. 일부분 색소 침착이 남을 수 있지만 이것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많이 연해지게 됩니다. 드물지만 붉게 솟아오르는 비후성 반응이 생기는 부위도 있는데 꾸준히 흉터 레이저 및 흉터 완화 주사를 병행하면서 관리를 받으시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큰 수술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수술들과 가슴 거상술을 비교했을 때 가슴 거상술은 통증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고 일상생활도 다음 날부터 바로 가능하다고 설명드리는데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복부, 팔, 가슴 등 여러 부위의 거상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복부 수술을 한 다음에 가슴 수술을 하신 분들은 이 정도면 통증은 거의 없는 정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슴 거상술로 인한 통증을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흔히 말할 수 있는 건 절개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흉터는 남습니다. 다만 봉합을 얼마나 깔끔하게 하는가에 따라서 최종 흉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감각 저하, 혈종, 장액종, 유두괴사 등의 합병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데요. 유두괴사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수술 전 평가를 정확히 해서 피부 혈류를 잘 보존하여 수술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슴 거상술을 하고 난 후에는 피주머니를 따로 하지는 않는데요. 5도 비만의 경우에는 옆가슴까지 절개를 좀 많이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혈종이나 장액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죠. 이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피주머니를 착용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실제 수술을 받으셨던 환자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가슴 볼륨이 처진 상태라서 많이 작아 보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실제로 이 가슴을 모았을 때, 그러니까 브래지어를 착용했을 때 볼륨감은 그렇게 작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O자 절개 가슴 거상술을 통해서 모양을 개선시켜 드렸습니다. 그게 수술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난 모습인데요. 예전에 탄력있던 모습으로 많이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옆모습을 보시면은 이렇게 변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분은 보시다시피 몸매가 굉장히 날씬하신데요. 출산 때문에 이제 복부도 늘어지게 됐던 분이거든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으셨고 대중탕 가는 걸 굉장히 좀 두려워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복부하고 가슴을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 수직절개 방법을 이용해서 모양의 개선을 만들어 드렸던 분이십니다. 수술 후에 굉장히 이제 만족도가 높았던 환자분이십니다. 제가 가슴 거상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수술 후에 유두에서 밑선까지의 길이거든요. 이분 보시면요, 이분은 수직절개로 하신 분인데 수술 전하고 수술 7일째, 14일째 이렇게 모양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7일째 시점을 보면 뭔가 좀 어색해 보이는 느낌이 드실 수 있거든요. 이 어색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유두 아래쪽에 있는 피부가 좀 타이트하게 꽉 잡혀 있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저 부분에 길이를 많이 남겨두거나 아니면은 좀 자연스럽게 모양을 만들어 버리면은 가슴이라는 것은 금방 다시 처짐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는 유두의 아래쪽 모양의 수술 전 모습으로 많이 돌아가는 느낌,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쪽 부분 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두도 좀 많이 올라가 보이고 밑은 굉장히 타이트해 보이는 과교정된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2주만 지나도 많이 부드러워지고요. 처음에는 아래쪽이 좀 타이트한 느낌이 드셨던 가슴이 벌써 2주차가 되면은 이렇게 좀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벌써 가슴 모양이 이렇게 자리 잡아간다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너무 자연스러운 이런 모습으로 수술을 해버리면은 6개월, 1년이 지난 후에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유두하고 밑선 길이가 굉장히 길어져 있으면서 아래쪽이 느슨하게 늘어져 있는 모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그 몇 달, 1년 뒤의 모습을 좀 감안해서 최대한 처짐이 덜 생기도록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종적으로 한 2달 정도 지난 모습을 보시면 벌써 가슴 모양이 이렇게 내려와 버리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다면 가슴이 많이 처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옆모습을 보셔도 이제 가슴은 굉장히 좀 정상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슴 거상 수술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가슴 거상 수술은 출산과 노화로 자신감을 잃었던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술에는 기대감뿐 아니라 흉터와 회복 과정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숙련된 전문의와 함께 한다면 본인의 상태와 목표에 적합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걱정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가슴 거상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